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털보 관장님으로 유명하신 이정모 관장님의 책들 소개해 볼게요. 저한테는 이정모 관장님이 쓰신 책들이 아이용 책까지 꽤 여러 권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3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고도 계속 칼럼을 쓰셨기 때문에 2권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죠.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이렇게 3권의 책을 매일 한 권씩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마 과학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정모 관장님이 지난 2월에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님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셔서 아마 친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뵈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푸근한 인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희끗해지시면 분장을 안 해도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실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셨죠.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푸근하시지만 말투도 굉장히 정겨우세요. 아직도 개구쟁이 같고 장난꾸러기 같고 뭔가 유머러스한 그런 언어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약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며 이정모 관장님의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저는 정말 과학에 관심이 1도 없던 과알못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포기했던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물리였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대부분의 과목을 골고루 잘하려고 노력하던 학생이었는데 물리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무려 62점, 최하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점수. 그 후로는 나는 물리를 이해할 수 없는 머리를 타고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 과목은 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제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물은 그나마 좀 되었는데 물리에 이어 지구과학, 화학 이런 순으로 계속해서 과학을 포기해 나갔죠. 요즘에는 제가 북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아야 하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과학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전엔 한 번도 과학이 재미있다거나 과학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처음 사서 봤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후딱 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재밌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냥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연구나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분자나 화학식에 둘러싸여서 어떤 아무도 모르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해준 책이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의 휴가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광합성에 빗대어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벌과 개미, 아인슈타인을 엮어서 과학자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신념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거나 자연사 박물관의 존재 이유는 인간 사회를 명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거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사람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모기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정모 관장님을 통하면 정말 유머러스하게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빨리 비키라고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가까이 서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도 싹 해소해 주십니다. 이 책에 여러 과학자분들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떨림과 울림을 쓰신 또 알쓸신잡에 출연하셔서 유명하신 김상욱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정모식 글쓰기다.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말한다. 유머로 가득하지만 통찰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정모의 글은 무조건 믿고 본다. 영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정모와 셰익스피어를 바꿀 생각이 없다.
셰익스피어는 과학을 모르니까. 네, 저도 영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정모 관장님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는 얼마나 암울해지겠어요. 저같이 일찌감치 물리를 포기하고 과학을 포기한 이 과알못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과학이 즐거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책, 이 책 소개해 볼게요. 이정모 관장님이 직접 쓰셨을 것 같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저자 소개가 있는데 그 소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1권에서 재미있었던 챕터 골라서 읽어볼게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지음 바틀비. 이정모,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전남 여천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 담을 넘어본 적 없는 완벽한 모범생이었다. 모범생이라는 게 별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이유 없이 따랐다는 뜻이다. 담치기는커녕 구슬치기도 제대로 못 해봤고 만화방에도 못 가봤다. 사는 게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잘 사귀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반에서 40등을 한 적도 있었다. 결국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진학했다. 생화를 연구하는 과인 줄 알았더니 생물과 관련된 화학작용을 연구하는 과였다. 전공 과목이 재미있어서 이때부터 과학자를 꿈꾸게 됐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본대학교 화학과에서 곤충과 식물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곤충하고 식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사람끼리는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일하며 과학사, 과학기술과 문명 등을 강의했다. 2011년 9월부터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일했다. 떠들지 마세요 안내방송 따위는 없는 시끌벅적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더 만져보게 할까를 고민한다.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망가뜨려 놓으면 무지무지 기쁘다. 왜냐하면 과학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전시하고 격려하는 공간을 꿈꾸고 올해의 왕창 실패상 같은 걸 제정하게 되기를 꿈꾼다. 실패에 익숙해지는 방법. 인간이 졌다. 2016년 3월 9일 언론은 이렇게 대서특필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연초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코웃음을 쳤다. 적어도 올해는 이세돌이 완승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3월 9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것만 같았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편해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을 이세돌이 내리지자 우리는 되레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에게는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보다는 분노와 좌절 대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류의 적응성이 더 놀라웠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세돌의 품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5대0 또는 4대1로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세돌은 지는 게임의 수가 쌓여가는 와중에도 침착했다. 세 판을 연달아 내준 이세돌 구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바둑 고수가 던진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던가. 한판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받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월 13일 늦은 오후 이세돌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이세돌의 4연패를 예상한 상태에서 마련된 KBS 장영실 쇼의 알파고 특집편 생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프로그램 작가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세 판 내리지다가 겨우 한 판 이긴 게 대수가 아니었다. 세 판을 내리진 다음에도 그리고 한 판을 이긴 다음에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이세돌에게 위안을 받은 것이다. 이세돌의 품성에서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본 것이다. 알파고 덕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바람이 불고 있다. 5개월 만에 12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한다.
100만 부 이상 팔렸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정의란 무엇인가와 달리 이 책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명징한 논리로 한달음에 달려가는 깔끔한 필치와 능숙한 번역 때문이다. 2016년 4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서울시청 8층에 와서 짧은 강연 후 박원순 시장과 북토크를 나누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나 해야 하며 그 일마저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때 박원순 시장은 한 고위 간부를 향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데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 간부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상욱 교수가 예전에 일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우리는 놀자라고 페이스북에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다. 이제 힘들고 복잡한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놀이에 매진할 일이다. 그렇다면 놀이의 핵심 요소는 뭘까? 왜 노는 게 그리도 즐거울까? 바로 실패가 있기 때문이다. 숨바꼭질이 재밌는 까닭은 아무리 숨어도 결국에는 들키기 때문이고 고무줄 놀이가 재밌는 까닭은 결국에는 고무줄에 걸리기 때문이다. 술래가 절대로 찾지 못하고 고무줄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넘을 수 있다면 그 놀이는 재미가 없다. 놀이가 재미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실패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과학도 그렇다. 계산이든 사고든 관찰이든 실험이든 과학자의 일상은 1패의 연속이다. 100번에 한 번쯤 성공한다. 과학자들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원래 과학은 실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면 데이터를 조작하고 남의 논문을 베껴 쓰게 된다. 과학관은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다. 관람객들은 과학관에서 찬란한 과학의 업적들을 보고 감탄한다. 전시물만 보면 과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천재들인 것 같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야 할 과학관에서 오히려 과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과학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어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과학관도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실패가 거듭되고 일상이 되면 그것은 놀이가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놀이의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이세돌의 품성을 품으려면 실패에 익숙해져야 한다. 실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봐야 한다. 과학관은 과학을 보는 곳이 아니라 과학을 직접 해보고 실패하는 곳이어야 한다. 공포의 전자레인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 4절 말씀의 일부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빛으로 채우신 것이다. 이 빛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자기파라고 한다. 우주는 전자기파로 시작되었다. 그 순간을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한다. 우주란 전자기파의 공간이다. 전자기파가 없는 곳은 우주에 없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파를 우리는 보통 전자파라는 잘못된 용어로 부른다. 전자파는 마치 무서운 전자를 마구 발사하는 어떤 파동처럼 들린다. 그런데 과학에는 전자파라는 용어가 없다. 전자기파가 옳은 말이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전자기파에 들어있는 자기는 원래 좀 이해하기 어렵다. 나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자기 때문에 고생 꽤나 했다. 그래서인지 다들 전자기파라는 말을 꺼리고 전자파라고 하지만 전자기파가 맞는 말이다. 정 어려우면 차라리 쉽게 빛 또는 전파라고 부르는 게 옳다. 전자기파 또는 전파는 말 그대로 파동이다. 파동이란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그 범위는 아주 넓다.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진동수란 1초에 떠는 횟수다. 진동수가 높은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크며 파장은 짧다. 무작정 에너지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모든 전자기파는 각각의 쓸모가 있다. 우리가 듣는 라디오 전파는 진동수가 아주 작은 전자기파다. 진동수가 낮으니 파장은 길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 멀리 잘 나간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기파를 굳이 전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전자파를 두려워한다. 전자파가 영양분을 파괴하고 각종 성분들을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하며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인체 세포까지 손상시킨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전자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설마 라디오를 들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자레인지다. 휴대폰과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전자기파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서구에서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흔히 부른다. 마이크로웨이브는 라디오파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세다. 그 위로는 정형외과 치료에 쓰는 적외선이 있고 더 위에는 가시광선이 있다.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갯빛을 이루는 전자기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 범위에 있다. 무지갯빛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그것보다 2단계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 X선, 감마선처럼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은 것들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온다. 전자레인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헤어드라이어는 거침없이 사용한다.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전자레인지에 코를 대고 들여다볼 때 쬐는 전자기파보다 10배가량 에너지가 높다. 전기장판은 말할 것도 없다. 전기장판에 3cm 두께의 요를 깔고서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추면 전자레인지에서 30cm 떨어져 있을 때보다 10배 정도 높은 전자기파가 측정된다. 가습기에서는 전자레인지보다 14배나 많은 전자기파가 나온다. 더 놀라운 것도 있다. 화장실에서 쓰는 비데다. 비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헤어드라이어보다 2배가 많다. 그러니까 비데에서는 전자레인지보다 20배나 많은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그분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전화를 바람 등급표에 올려놓은 것을 지적한다. 사실이다. WHO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와 암의 발생 사이에 아주 제한적이며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10년 이상 매일 30분씩 통화를 하면 뇌종양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WHO 바람등급표에 올라있는 휴대전화의 위험도는 EB다. 김치도 마찬가지로 EB다. 결국 WHO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김치 정도로 위험한 장치라는 뜻이다. 휴대전화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김치도 먹지 말아야 한다. 김치 정도의 위험성은 감수할 수 있다면 휴대전화도 감수할 수 있다. 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산다. 직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 이내 거리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있으면 후딱 지나간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휴대전화 통화 소리 때문이다. 전자제품은 30cm만 떨어뜨려도 전자기파의 세기가 약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쓰신다. 덕분에 통화 소리는 커지고 책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출퇴근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진다. 전자레인지는 단순하게 물을 데우는 장치다. 그 과정에 음식이 익는다. 영양소의 손실도 없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지도 않는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다고 해도 김치 정도다. 제발 휴대전화는 귀에 대고 조용히 통화하자. 그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좋다. 이정모 관장님의 글을 읽으면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네 라면서 술술 읽다가 마지막에 반전의 묘미에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과학적인 예시를 드셨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 일찍 이런 책을 접했더라면 이렇게 과알못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권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